의식주 중에 가장 덩치가 크지만 막상 공부하려면 막막한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청소년 경제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동산을 내 삶에 꼭 필요한 정보로 바꿔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잠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집이나 땅을 부동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동산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네,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건데요. 부동산이라는 이 한자어 자체가 안일부,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처럼 고정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가방, 돈 모두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동산에 속하는 거죠. 다만 선박, 항공기 같은 덩치 큰 동산들은 마치 부동산처럼 등록을 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관리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의 경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 걸까요? 네, 등기부 등본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우리가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혹시 빚이 있어서 은행에 잡혀 있는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이 먼저 전세를 살고 있어서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지, 여러 가지 집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분증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시설이 좋고 집이 넓고 깨끗하고 좋아 보여도 등기부 등본에 빚이 잔뜩 있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집의 신분증,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이 집이 등본상으로, 서류상으로 깨끗한 집인지 확인해야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부동산은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또 팔 때 내는 세금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단계별로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크게 3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살 때 내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값을 치르듯이 집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러니까 취득할 때 나라에 저 이 집을 샀습니다라고 신고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통은 종부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부과가 되는 건데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들이 다 내야 되는 거고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비싼 집이나 혹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을 팔 때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내가 3억에 산 집을 나중에 5억에 팔아서 2억의 차익을 얻었다면 그 이득,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요.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손해를 봤거나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세금들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게 또 양도소득세 아니겠습니까? 뉴스 틀 때마다 나오는데 양도세 중과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일단 중과라는 한자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겁게 매긴다라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단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집을 두 채, 세 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는 이 기본 세율뿐만 아니라 추가로 세금을 더 얹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중과를 해서 매기는 거죠. 이게 요즘 논란인 이유는 이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양도세 중과가 집으로 돈을 과도하게 벌 생각 하지 마세요 라는 이 경고의 의미가 제대로 작용이 될 때도 있지만요. 또 부작용으로는 세금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겁나서 집을 안 팔고 버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양도세 중과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했다가 하지 않았다.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양날의 검인, 양도세 문제도 짚어봤고요. 부동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전세 사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이 등기부 등본과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왜 문제가 계속되는 거죠? 네,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비대칭성과 갭 투자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집값을 메우는 갭 투자를 무리하게 하다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여기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기꾼들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시세를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들에게 집값을 뻥튀기 해서 비싼 전세금을 받는다거나 서류를 조작해서 이미 빚이 많은 집을 서류상으로 깨끗한 집인 척 속이는 경우인 거죠. 결국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과 그리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완벽하게 알기 어려운 구조적인 허점이 만나서 이런 전세 사기라는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 집을 사고 팔 때나 혹은 전세, 월세를 빌릴 때 이 서류상으로나 현장에서 이것만큼은 확인 안 하면 도장 찍지 말아라 할 만한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서류상과 그리고 현장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서류상으로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에 나오는 정보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나 빚을 졌는지, 얼마나 빌렸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내 보증금과 이 빚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에서 80%를 넘어간다면 깡통 전세,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집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물의 수압과 누수의 흔적, 그리고 곰팡이의 흔적 같은 것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류에는 나오지 않지만 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실에 물도 한번 내려보고 천장이나 벽지 구석구석에 곰팡이나 물자국은 없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가보지 마시고요. 낮에도 가보고 또 밤에도 가보면서 채광과 소음까지 모두 체크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최근에는 다른 동 호수의 실거주자들의 실제 후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은 사실 성인이 된 후의 숙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청소년 때부터 준비한 사람, 아닌 사람 차이도 클 것 같고요. 사실 뭐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 내가 사는 지역 아닌 지역에 뭐 대학에 진학한다면 곧 다가올 문제입니다. 자,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습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청소년들이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19세 이전이더라도 가입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미리 만들어두시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굉장히 빠르게 얻으실 수 있고요. 꾸준히 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경제적 습관으로는 부동산 뉴스 제목 읽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우리 동네 집값이 올랐네.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도 비싸지는구나. 같은 뉴스 제목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목을 봤는데 연습을 해보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또 이렇게 부동산 문해력을 미리미리 키워둔 친구들은 나중에 독립할 때 사기를 피할 수 있는 확률도 우리가 높일 수 있고요. 훨씬 현명하게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운 기초 지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데 든든한 주춧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